순천의 한 은행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역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주, 여수까지 확진자가 7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낚싯배 침몰과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면서 담양에서는 한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섰습니다. 해남읍 지역 시장 상권을 살려 일자리 증가와 인구 유입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농산물 판로가 급감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에서는 유자를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직접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순천의 한 은행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확진자와 연관된 직장 동료와 가족 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지역도 순천과 광주, 여수 세 곳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은행 직원 A모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모 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 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한 광범위 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여수에 거주하는 가족 2명과 순천의 직장 동료 3명이 연달아 확진됐습니다. 9일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한 고객 1명도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은행발 집단 감염은 순천 2명, 여수 3명, 광주 2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해당 은행은 직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아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께서는 실내외를 구분하지 마시고 항상 올바르게 마스크를 적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면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발생의 확산 정도 등을 감안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은행 지점 관련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한 결과 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검사를 벌인 결과 아직까지 양성 반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은행발 첫 감염자였던 직원 A씨가 어떻게 감염된 것인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상황. 여기에 확진자 분포 또한 순천과 여수, 광주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낚싯배 침몰과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화재가 속출하면서 담양에서는 주택에서 난 불로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타이어 주변이 온통 분말로 뒤덮였습니다. 순천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에 불이 붙어 운전기사가 소화기로 진압한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8일 낮 2시쯤. 운전기사가 매캐한 냄새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7일 밤 11시 40분쯤 순천의 한 중학교에선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층 화장실 내부와 복도가 불에 탔습니다. 20대 남성이 폐쇄된 화장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양에선 이른 아침부터 주택에서 불이 나 마을 주민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지만 당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주택에서
한 분이 사망하신 상황이에요. 아궁이 불꽃이 안방 붙박이장 주변 틈새로 나와가지고 바닥 전판 등 가연물 적합 발화를 하자 추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말 여수에선 순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8일 낮 1시쯤 초도 인근 해상에서 9명이 탄 낚싯배가 암초와 충돌해 배가 침몰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바다에 떠있는 선장과 승객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7일 저녁 6시쯤 곡성에선 패러글라이딩이 나무에 걸렸지만 탑승객 2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 한 분하고 손님하고 두 분 타시다가 이렇게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서 낮 4시쯤 나주에선 야산에서 난 불로 일부 묘지와 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70대 남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되도록 논밭 태우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남군도 구도심 지역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화와 상권 악화 등으로 해남읍 지역 원도심은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남군이 선택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군과 지역 주민협의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협의회 구성,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해남읍 고도리 일대 시장 주변 지역을 첫 번째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노후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려 일자리도 늘리고 인구 유입까지 고려한 계획입니다. 이미 해남군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 추진단과 행정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해 현재 3기까지 수료를 마쳤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6월 3일 주민공청회까지 마치고 7월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첫 도전 결과는 공모 선정. 전통시장을 지역 커뮤니티와 창업,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적중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단계에서 높게 평가받아 일반 근린형 분야에서 전국 대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모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지역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협의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의논해서 헤쳐나갈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해남읍 원도심 일대이며 시장, 길, 천이 아름다운 해남읍 원도심 재생,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삼터 해남이라는 주제로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노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 이번에는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이 어떤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지역 농산물 판로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오프라인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많은 지자체들이 특산물 판매를 위해 온라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고흥에서는 유자를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의 중국 유학생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자 최대 주산지인 고흥군의 올해 첫 유자 수매 현장. 농민들 사이로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유자를 머리 위에 놓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유자로 만든 가공 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고흥 유자 온라인 판매 대회에 도전하는 중국 유학생들로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군에 머물면서 유자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중국의 대표 메신저 위챗의 온라인 쇼핑몰인 웨이디엔에
각자 판매점을 열고 유자 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도 모두 학생들의 몫입니다.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학생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학교 안내 무용 지식을 실천하면서 이런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농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생길도 있어서 너무 의미 있어요. 저희가 오늘 보고 느낀 고흥군에 알려줄 거예요. 중국 친구 이렇게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 홍보하지는 유자 관련 상품을 쌓게 될 것입니다. 대회는 고흥군이 지난달 12일 중국 유통업체 JH 글로벌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성사됐습니다. JH 글로벌은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 10여 명이 참여한 강진 작두콩차 온라인 판매 대회로 한 달 동안 800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흥 유자 생산 농가도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해주는 경우가 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되죠. 그 유자 수출이나 생과 판로나 이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고흥군은 중국의 위챗 이용자가 11억 명이 되고 웨이디엔의 판매원이 8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중국 수출길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농수 특산물 판매 대회를 열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확대를 해서 우리 고흥 유자가 더욱 많이 수출이 되고 또 판매도 확대가 되고 우리 생산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올해 14,561건의 격리 해제 전 검사를 통해 17건이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전남도는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하루 2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접수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순천시는 당초 신청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 대상 가구의 69%가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이며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목포 항구버스킹이 지난 8일에 열린 공연을 끝으로 올해 공연에 막을 내렸습니다. 목포 항구버스킹은 올해 5월에 시작해 매주 항구포차와 근대역사관, 노을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62번의 현장 공연에 이어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온라인 공연도 3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해남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의 성과인데요. 해남군은 올해 친환경 인증 면적 5,244헥타르로 전남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유기농 인증도 1,65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했습니다. 또 농업인 월급제 참여 농가와 3대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 조성에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한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에 13,255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해양치유 참가자의 경우 평균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8점을 기록했으며 각종 설문조사에서 완도군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